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죠. 그게 바로 정렬이라는 기능입니다. 정렬.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디자인이 좋아 보인다, 깔끔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복잡한 시각적 동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단순한 시각적 동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글이 쓰여져 있거나 삐뚤빼뚤하게 글이 정렬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복잡하다,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렬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정렬 기능을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파일에서 일단 열기를 한번 하시면요, 3번 우리가 아트웍 변형 및 편집에서 3번 어리지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폼을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뭐 폭스라는 단어도 있고 몇 개의 어떤 문단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타이틀이라면 타이틀인 것도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어떤 문서 관리 프로그램들 보면 실질적으로 정렬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에는 좀 특별한 정렬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정렬은 뭐 쉽습니다. 보통 클릭 한 번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 fox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fox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렬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픽이다 그러면 그냥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요 세 가지 요거들 요 세 가지 안내선 중에 요 두 가지가 켜져 있지 않으면 지금 키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가시면 특수문자 안내선 여기 컨트롤 U를 누르시면 특수 안내선이 켜집니다.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이시죠? 분홍색 이 선 보이시죠? 이렇게 얘가 다양하게 어느 위치에 지금 얘가 움직이면 정렬이 되는지 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리미리 정렬 기능이 있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아까 이렇게 있었던 것들 한 번에 맞추는 그런 정렬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 F5 X를 한 번에 정렬하려면 보통 이제 쉽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O X를 누르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죠. 이게 하나의 선택입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하겠다? 정렬하겠다. 어떻게 하죠? 정렬 오른쪽에 가시면 정렬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정렬 아이콘들 중에서 오른쪽 요거 가로 오른쪽 정렬 이걸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정렬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시면 와서 붙죠. 그죠? 이렇게 오브젝트들은 글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 오브젝트, 내가 그린 오브젝트들도 사실은 정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생긴 거, 혹은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혹은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다 정렬을 보통 같이 하죠. 클릭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세 가지를 해서 왼쪽 정렬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죠? 오른쪽 정렬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하단 정렬 하게 되면 요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상단 정렬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정렬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데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도 하고요. 글씨 정렬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요. 자, 여기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단도 이렇게 두 가지 문단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단 Shift 키를 누르면 두 가지가 됩니다. 왼쪽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럼 역시 왼쪽 정렬 되죠. 오른쪽 정렬하겠다. 오른쪽 정렬 되죠. 자, 이렇게 있어도 자, 오른쪽 정렬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할 때 가장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정렬하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요. 예? 위쪽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것 기준을 정렬을 합니다. 아래쪽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위치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렬을 할 때 뭐 이와 같이 정렬하면 이쁘겠네요. 그죠? 정렬을 할 때 그 도큐멘트의 중앙에 맞춰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도큐멘트, 내가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어떤 보드에 이런 타이틀들이 중앙에 이렇게 와 있길 바랄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갖다 했는데 우연히 딱 맞으면 다행인데 뭐 이렇게 맞는다든지 혹은 좀 이게 중앙인지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죠. 그죠? 이걸 중앙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두 개를 정렬하는 건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의 기준에 의해서. 근데 얘 하나를 맞추려고 하는데 도큐멘트를 왜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큐멘트에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까만색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선택해 볼게요. 이 도큐멘트를 선택하면 까만색 라인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선택된 도큐멘트입니다. 아, 이렇게 선택됐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이 도큐멘트 중앙에 맞출 거예요. 자, 지금 얘를 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여기 중앙 위치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 도큐멘트, 지금 이 도큐멘트가 아니라 이 도큐멘트 중앙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도큐멘트 까만색이 선택됐는지를 보시고 이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여기 보면 대지의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윈도우에 가서 정렬이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볼게요. 그럼 이와 같은 패널이 열립니다. 이와 같은 패널. 여기 보시면 정렬 대상이 뭐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세 개가 있어요. 이건 바로 도큐멘트, 그러니까 대지 정렬하는 거, 선택 항목에 정렬하는 거, 선택 항목. 이거는 주요 오브젝트에 정렬하는 겁니다. 주요 오브젝트.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이건 오브젝트끼리의 정렬을 말하고, 이거는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걸 말합니다. 요거 자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가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면 얘가 도큐멘트에 정렬하겠다는 거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자동으로. 그죠? 왜? 두 개를 선택하면 바뀌죠. 오브젝트가 이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뀌었죠? 자, 큐브 오브젝트는 뭐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대지에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중앙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도큐멘트, 이 대지의 중심에 맞추는 겁니다. 왼쪽에 맞출 때는 어떻게 할까요? 클릭하고 그냥 왼쪽에 맞추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맞출 때는 오른쪽에 그냥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알아서 맞춰줍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할게요. 똑같은 그 문단인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할게요. 이 두 개의 문단을 맞출 거예요. 맞출 건데 아까처럼 자 보여드릴게요. 선을 하나 그어서 자 요 흰색 선 위치에까지 얘가 이렇게 와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맞았으면 좋겠어요. 얘와 나란히 맞췄으면 좋겠지요. 그죠? 그렇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와 얘를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올라오죠. 그죠? 얘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가긴 가지만 여기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이 위치에 맞추려면 얘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얘를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오브젝트에 키 오브젝트, 쉽게 말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키 오브젝트, 주요 오브젝트 정렬.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선택해. 이렇게 선택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클릭. 좀 더 진해진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좀 더 진해졌죠. 얘와 얘가 확연히 다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 Shift하고 클릭했는데 다시 한번 클릭하면 더 진해졌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상단 맞추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클릭이 되죠.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죠. 얘하고 나란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얘와 얘를 아까 하단으로 하는 건 맞췄죠. 그죠? 요렇게 맞출 때 바로 이 키 오브젝트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 두 개를 그러면 요 간격을 좀 맞출 수는 없을까요? 요 두 가지의 간격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문단과 요 문단의 간격을 보통 5mm 간격으로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두 개를 선택하고 역시 요걸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요. 키 오브젝트 요걸 중심으로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인치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인치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자 풀고 요 먼저 인치로 되어 있는 거를 밀리미터로 바꿀게요. 밀리미터. 자, 여기 속성창에 들어가셔서 인치 밀리미터로 바꾸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쓰이는 것들을. 그런 다음에 요것과 아까 Shift 키를 누르고 요걸 선택하고 다시 한번 그냥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 다음에 아까 요거 0mm로 되어 있는 거를 딱 붙이고 싶다. 정교하게. 그러면 5mm 띄고 싶다. 5mm 하시고 요걸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확대해서 얘와 얘를 선택하고 5mm 간격을 띌 겁니다. 얘를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가셔서 5mm가 됐든 6mm가 됐든 10mm가 됐든 선택을 하시고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 오브젝트 진하게
선택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얘가 와서 선택되는 겁니다. 이렇게 10mm. 만약에 이걸 5mm로 줄일 거면 놓고 다시 한번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왜 많이 쓰이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삼각형 도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색깔을 하나 칠하고, 또 자, 이와 같은 색깔을 칠했어요. 얘를 겹치거나 하지 않고 딱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생긴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초록색으로 하죠. 얘네들을 세 개를 이렇게 딱 겹치지 않도록 하고 딱 붙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똑같은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얘와 얘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잡고 이걸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게 키가 되고요. 이거를 0으로 놓고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일일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이와 같이 한 번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들어맞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화를 만든다든지 색상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오브젝트를 정교하게 딱딱딱 붙여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0으로 만드는 경우.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단도 맞추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0으로 해서 상단 세로 공간, 상단 세로 공간 분포를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세 개 선택하고 좌로 맞추면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죠. 그죠?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정렬 기능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저것 한번 그리셔서, 오브젝트를 그리셔서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네.